자, 이어서 이제 문제가 킬러로 올라갑니다. 현재 2017 수능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처럼 fx식을 안 줄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2차 함수부터 써요. 특히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식 만들어 와 이 뜻이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fx는 아마도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의 꼴 이게 되는 거야. 꼴. 그러면 꼴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식을 쓰겠다가 아니고 뭐 하겠다? 언제든지 2차식을 변형할 수 있다. 형태는 최고차 개수가 1이며 2차 함수라는 것만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태가 이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뭘 줬어요? 바로 정의역을 주는구나. 아, 그러면 x가 a일 때 값이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림 필요 없어. 연산만 잘하면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근데 이거 넣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면 첫 번째 여기 넣어보니까 FA 플러스 0분의 FA 마이너스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FA분의 FA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이거 1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어떻게 5분의 3 나와? 하면서 실제 많은 선배들이 당황했던 문제인 거죠. 이거 0분의 0 고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안절부절. 맞습니다. 일단은 요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또 하나가 fx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설명돼 있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fx 이퀄 0의 두근을 x를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 뭐야 하면은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바로 식을 만드는데 바로 fx가 어떤 모습이야 하면은 곱의 형태, 즉 함수값 이퀄 0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x-알파, x-베타의 꼴을 만들어 줘. 그리고 그것을 입력할 거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들어가 보니까 만약에 끝나고 나면요. 알파, 베타, A까지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3개란 말이야. 알파, 베타, A까지. 그런데 맨 마지막에 구하는 값을 봤더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그러면 저 말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해본다면 A가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필요 없다는 걸 A라는 것을 뭘로 바꿔라? A라는 것을 알파나 베타의 모습으로 바꿔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값 확인해달라. 살짝 와서 저 식에 넣어주면 리미트 x가 a로 나갈 때 fx 즉 x-알파, x-베타 플러스 x-a분의 x-알파, x-베타 마이너스 x-a가 5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할 것은 꼴을 확인해야 되니까 a를 넣어준다면 a-알파, a-베타 여기는 0 a-알파 그리고 a-베타. 자, 여기서 약분이 되면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전체를. 그 얘기는 얘가 바로 0분의 0꼴이 나오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이야기는 A가 알파랑 같든지 또는 A가 베타랑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내가 원하는 건 알파를 A로 바꿀까? 베타를 A로 바꿀까가 아니야. 왜냐면 구하는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나는 A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A를 바꾸라는 거지 알파를 A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보여준다면 나는 이걸 이용하겠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를 뭐 하겠다? 알파라는 값으로 바꿔서 풀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모든 A를 알파로 바꾸라고? 그러면 얘를 알파로 바꾸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x-알파, x-베타 플러스 x-알파. 여기는 x-알파, x-베타 마이너스 x-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공통인수가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x-알파를 공통인수로 뽑아줘.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x-베타 플러스 1. 여기는 x-알파 곱하기 x-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이 약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를 넣어주면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것이 바로 5분의 3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를 곱했을 때 5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는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이게 되는 거죠. 결국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퀄 8 나올 거고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나온다? 4가 나온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내가 A가 알파라면 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쵸? A가 알파일 때는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혹은 우와 A가 베타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A 대신에 베타를 입력해서 문제를 풀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요. 전부 다 뭐가 돼? 여기가 전부 다 베타로 바뀔 거란 얘기예요. 살짝 문제풀이 똑같지만 살짝 보여주는 거야. 그럼 뽑아주면요. 공통으로 x-베타가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남는 식은 전부 다 알파가 될 거야. 이게 될 거야. 남는 식들이. 그러면 이때는 x-베타가 공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워진다면 여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고 그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이런 식에 대한 식 정리가 될 거라는 거야. 얘가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때 현재 요건 마이너스 되니까 이렇게 A가 베타로 간다. 그때는 여기 싹 정리하면 분명히 이 정답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풀든 밑에 걸로 풀든 다 똑같이 풀게끔 하겠어 라고 하기 위해서 바로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풀이가 맞아. 그러니까 무엇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게끔 해줄게 라는 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주 포인트는 바로 네가 이때 다항함수에 대한 표현을 바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올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함수 fx의 식 만든다는 거 알고 있었니? 두 번째는 다항함수의 표현법을 기억을 하십니까? 세 번째, 정역을 안다면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에 미정계수가 A 알파 베타 나왔는데 지금 구하는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즉 A 알파 베타에서 A를 제거해 줘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4번부터 서서히 이제 뭐 한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다. 아시겠죠? 지금 이런 키워드, 이런 걸 위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함수 특강을 먼저 강의해 줬다. 꼭 기억하시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도 6월달 평가 문제고요. 객관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오답률이 50일 나왔어요. 만약에 모든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라면은 글쎄요. 이 최고차수를 모르는데 식 만들 수 있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는 게 바로 이분이 나온 겁니다. 뭐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 되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 한다? 최고차수와 최고차 계수를 결정해 준다. 이게 주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고차수를 알려주겠다는 얘기구나. 또한 F1의 최대값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F1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식을 만들었을 때 x 대신에 1을 넣을 거야. 근데 함수식이 하나라면 최대값이란 말이 안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저 말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함수의 식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거야. fx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 되겠죠. 아니면 뭐가 있다? 함수의 식은 하나인데 이 안에 미정계수가 있는 상태로 끝난다. 그래서 미정계수가 있으면 반드시 제한 범위, 그 미정계수의 제한 범위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석을 좀 배웁시다. 사실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투 여기서 딱 한 번 쓰고 안 배울 거고요. 이과는 지금 배웠다가 나중에
미적분의 수열의 극할 때 또 한 번 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간단한 풀이 과정에 대한 그 어떤 디테일보다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성만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한대라고 해서 같은 무한대는 아니다. 쉽게 설명하면 x하고 x제곱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얘 1 넣어주면 1 나옵니다. 이 자그마한 값은. 근데 여기다 10을 넣어줬어요. 그럼 여기 얼마지 하면 100이 나온다. 100을 넣어주면 얼마지? 그럼 얘는 만이 나온다. 그럼 1000을 넣어주면 얼마 돼? 100만이다. 이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여섯, 이렇게. 그러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이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만만 넣어줘도요. 만의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1억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첫 번째, 분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랑 비교해줘. 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더 빨리 커진다면 이 뜻이에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크다면 분모가 빨리빨리 느는데 분자는 조금 는단 말이에요. 그 전체 값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0으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예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구나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경우는 뭐다? 0이라는 값을 수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할 거야. 얘가 뭐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다. 개수 비율. 오케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세 번째, 요거 하나만 덜어내면 되는데 분모 차수보다 분자 차수가 더 커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발산이라고 설명을 달아줄 수 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상 이 과정은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하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n승분에 만약에 쉽게 말해서 fx가 있는데 얘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값이 뭐야?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는 어떻다냐? 분자는 얘보다 차수가 하나라도 작아야 돼 라고 해서 fx는 ax의 n-1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케이스가 나오겠구나.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0.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3차식이야. 3차식이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하면은 3차보다 작아요. 2차 이하의 식. 그러면 ax 더하기 bx 더하기 c. 단 a가 0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x제곱이면 어떻게? 그럼 차수 작아지니까 얘가 0이라는 건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x제곱이야. 그럼 여기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n승분에 현재 x가 a로 갈 때의 네모분의 이거 무한대 꼴이죠? 잘못 봤어요. 자, 요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xn승분의 fx가 알파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일단 fx는 어떻다? 얘랑 차수가 같아야 한다. 그 다음에 얘가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냐면 1이지. 그러면 1분의 뭐가 알파일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알파구나. 그럼 알파 곱하기 xn승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2면 어떻게? 그럼 여기는 2분의 뭐가 알파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2알파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예, 바로 그러한 과정으로 설명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알아야 될 건 바로 이러한 모습들 꼭 기억하시고요. 보통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밑에 있는 요 두 번째 경우예요. 그런데 실제 수능에 가보면 10개 중에 8개는 이걸 내지만 10개 중에 2개는 얘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만전에 기하기 위해서 요 경우를 둘 다 알아두고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식을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 모든 다항함수지만 최고차수를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fx의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3x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fx는 몰라도 확실하게 누구를 알고 있냐면 요 3승이라는 것과 n 플러스 1을 알고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만약 n 플러스 1이 4보다 같거나 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나는 최소한 4차, 5차, 6차 되겠죠? 그래 버리면 얘는 의미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n이 3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때 fx는 다른 건 몰라도 최고차수 맞춰야 되니까 xn 플러스 1이며 최고차 계수가 6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확인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n 플러스 1이 3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 3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n이라는 것은 2보다 같거나 클 거고요. 그렇다면 fx는 뭐지? 하면은 간단하게 여기가 2 넣어주면 3차식이니까 요 fx도 3차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3차인데 여기서 4를 빼면 다음에 최고차 계수 비교했더니 6 나왔대. 즉 n이 3이라는 것은 현재 케이스가 뭐야 하면 n 플러스 1이 3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fx 빼기 4x의 3승 더하기 3x 제곱이 6 나와라. 요게 개수 비율이 6 나와라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를 빼줘야 돼? 그럼 4를 빼고도 6 나오려면 나 10x 3승 꼴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최고차수만 언급해 줄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그러면 n 플러스 1이 2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n이 얼마다? 1이네 이 되는 거죠. 여기는 2였고요. 그러면 n이 1인 경우면 현재 여기가 x의 제곱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얘랑 논할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의 역할은 뭐냐? 일단 분자는 3차씩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4x 3승 확실하고, 그 다음에 얘랑 꿍짝꿍짝 해서 6 만들 거야 하니까 나는 최소한 3x 제곱은 만들어줘야겠구나 라고 확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세 가지로 쪼개볼 수 있다. 자, 두 번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분의 0꼴 들어갔는데 x의 n승분의 fx의 값이 나 4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잊지 맙시다. 0분의 0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해 줄 수 있어야 돼. 너 x의 n승이면 나도 x의 n승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후 남은 찌꺼기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요거 나중에 약분하고 나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x제곱이나 x나 이렇게 x 성분이 있으면 넣어주는 순간 다 0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남는 건 누구? 그러면 4밖에 없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fx가 뭐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일 낮은 차수가 바로 n승이며 곱 전개해 줬으니까 xn승을 전개해버리면 가장 낮은 차수가 xn승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개수는 4가 나와야 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1번과 결합을 해보자. 첫 번째, 그러면 fx가 뭔데? 라고 하면 나는 6x의 n 플러스 1승. 그럼 얘보다 차수가 작은 게 얘니까 나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고 끝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나 fx가 10x 3승꼴. 그런데 n이 2야. 그러면 n이 2면 나 여기 4x의 제곱이네 라고 설명해 주겠다 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1이면 fx는 뭐야? 라고 하면 4x 3승 더하기 3x 제곱까지는 앞에 식이 줄게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1을 넣어주면 여기 4x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의 식은 총 3종류고 이것을 전개해보면 f1은 1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f1이라는 것이 14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는 f1이라는 값이 얼마 나온다? 11이 나온다 해서 총 3종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야? 라고 하면 정답은 14를 뽑아줄 수 있겠지. 만약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하겠다 하면 나는 f1의 총합이 얼마냐 라고 낼 거야. 알겠니? 또는 f1의 총합이 얼마냐, 또는 f1의 최소값이 얼마냐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웠던 원리를 완벽하게 복습해서 내 몸 안에
체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도록 하자. 아셨죠? 다음 6번 문제.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 현재 보다시피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다 라는 말이 보여요.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다 정수다. 다항함수 fx와 gx에서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설명했어. 이건 뭐야? 최고차수 말 안 할 거야? 했어. 하지만 여기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분자 전체의 값은 구할 수 있다. 얘가 3승이야. 근데 현재 그 극한값이 2니까 얘는 2x 3승꼴이겠구나 라고 확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되겠죠. 다음 x가 0으로 가는데 x제곱이야? 0 되는 인수가 2개나 있네 라고 하는 건 0분의 0꼴이면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뭐지? 라고 한다면 나도 x제곱 같이 갖고 있어서 약분시켜야겠네 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뭐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4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정리하니까 바로 마지막이 마이너스 4x의 제곱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뭐야? fx 곱하기 gx가 2x 3승 마이너스 4x 제곱이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어때요? 이 문제 방금 전에 봤던 문제와 어떻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6월 모평 때 냈고 다시 수능 때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반복. 그러니까 매해마다 6월, 9월 평가원 문제는 수능에 거의 싱크로율이 80% 이상으로 출제된다. 그러니까 항상 매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매해 수능을 준비하면 안 되겠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 해에 나오는 6월, 9월 평가원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해 놔야 한다.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뭔지.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수능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공통인수로 2x제곱 뽑아준다면 x 빼기 2가 되니까 너 f2의 최대값이 뭐야? 라고 설명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갖고 fx하고 gx가 논아 먹어야 돼. 근데 잘 기억해. f2야. 그러면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fx의 입장에서는 얘 들어가면 난 무조건 0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빼면 결국 내가 얼마? 2x제곱을 갖는 게 가장 큰 값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f2의 최대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2 곱하기 2의 제곱 정답은 8. 이렇게 해서 3번의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풀고 있던 이 문제, 현재 앞에서 봤던 4, 5, 6번에 해당하는 이 최고차수로 알려주는 당함수, 결국 함수에 대한 표현법, 최고차수 구하는 방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의미, 이걸 생각하면서 꼭 문제 푸시고 워크북 통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마지막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풀이 이어집니다.